지하철 타고 오셨나 봐요? 어휴, 차도 없는 주제에 무슨 결혼입니까? 급 떨어지게. 고급 한정식집 룸안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예비 사도는 저를 벌레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20년간 뜨거운 불 앞에서 뚝배기를 나르며 피땀 흘려 키운 내 귀한 딸. 그 소중한 세월이 저 여자의 가벼운 혓바닥 위에서 쓰레기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돈의 멸시의 딸 수아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자 저는 망설임 없이 테이블 위 얼음물을 그녀의 화려한 얼굴에 거침없이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뒤엎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 집안엔 내 귀한 딸 못 줍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새벽 4시부터 가락시장에서 무거운 배추망을 나르던 제 두 손입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뚝배기를 나르다 불에 데인 흉터가 가득합니다. 20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후 저는 제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딸 수아를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낡은 백반집을 지키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내 몸에서는 늘 퀴퀴한 찌개 냄새와 기름 쩐내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수아는 구김살 없이 반듯하게 자라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제게 얇은 내복을 사주며 안고 울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결혼을 하겠다고 민재를 데려왔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견 기업을 운영한다는 번듯한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큰맘 먹고 산 짙은 남색 투피스는 거울로 볼 때는 괜찮았지만 막상 강남 한복판에 선이 낡은 티가 났습니다. 수아 혼수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려고 택시 대신 지하철을 탔습니다. 도로 옆으로 화려한 외제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저는 낡은 가방끈을 꽉 쥐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식당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식당 입구로 걸어갈 때였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화려한 모피 코트 차림의 중년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자의 눈빛은 마치 길거리의 오물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여자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냄새. 혹시 그쪽이 이수아 엄마 되나요? 제가 어깨를 움찔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제가 수아 애미입니다만.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참나 꼴하고는. 내가 그쪽 딸이 꼬리친 우리 박민재 엄마예요. 제가 황급히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되실 분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늦은 건 아니지요? 민재 엄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누가 사돈이에요? 징그럽게. 말은 똑바로 하세요. 제가 고개를 들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민재 엄마가 제 구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기 지하철역에서 땀 뻘뻘 흘리며 걸어오던데 그 나이 먹도록 굴러가는 차 한 대 없나 봐요? 쯧쯧. 제가 낡은 구두코를 숨기려 발을 뒤로 뺐습니다. 아, 아니에요. 여기 강남은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해서 우리 딸 혼수에 돈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려고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민재 엄마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유, 구질구질해. 어디서 저런 수준 떨어지는 여자가 굴러들어와서. 제가 눈을 크게 뜨며 민재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준이 떨어지다니요? 민재 엄마가 손수건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귀도 먹었나? 못 들었으면 마세요. 입 아프게 2번 말하기 싫으니까. 제가 주먹을 쥐며 물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씀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민재 엄마가 눈을 부릅뜨며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없는 티를 줄줄 내고 다니면서 어딜 큰 소리야. 제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결혼 앞두고 만난 자리인데 초면에 예의가 너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민재 엄마가 식당 문을 열며 비웃었습니다. 예의? 웃기고 있네. 예의는 댁들처럼 근본 없는 사람들이 따질 주제가 아니지. 어휴, 냄새나. 민재 엄마가 저를 무시하고 획 돌아서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무겁게 옮겨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화려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수아와 민재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수아가 제 2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고 왔어? 식당 일하느라 힘들었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제가 수아의 손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딸. 엄마 하나도 안 힘들다. 내가 안 늦었지? 땀 냄새는 안 나지? 자리에 앉자마자 민재 엄마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상 위에는 사내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방을 나가자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 엄마가 물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빙빙 돌려 말하는 거 딱 질색이니까 내 성격대로 바로 말할게요. 잘 들으세요. 제가 침을 꼴깍 삼키며 2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내 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민재 엄마가 수아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쪽 국밥집 홀어머니 수준이 우리 회장님 집안이랑 털끝만큼이라도 맞는다고 생각해요? 댁의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로 가당키나 하냐고요. 수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민재가 엄마의 팔을 잡으며 거들었습니다. 아, 엄마. 수아 앞인데 갑자기 말을 왜 그렇게 해? 참아 좀. 민재 엄마가 민재의 손을 찰싹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이 엄마가 다 알아서 떼어낼 테니까. 제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애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막말이십니까? 떼어내다니요. 민재 엄마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쏟아냈습니다. 아유, 말귀를 못 알아먹네. 아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들은 나중에 시집 와서도 꼭 돈에 환장해서 도둑질하기 마련이라고요. 제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우리 수아, 남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히며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어디다 대고 도둑질 운운하십니까? 민재 엄마가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 뻔뻔하기도 해라. 시장통 바닥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뚝배기나 닦는 주제에 반듯해봤자 국밥집 딸년이지. 안 봐도 뻔하지. 제가 무릎 위에 놓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보세요. 직업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다고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 키운 엄마한테 그딴 소리를 합니까? 민재 엄마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귀천이 왜 없어? 돈이 곧 계급이야. 내 귀한 아들이 당신 같은 하수구 구정물 같은 집안이랑 엮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토가 나온다고. 수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평생 저 하나 보고 사신 분이에요. 제 요근에도 저희 엄마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민재 엄마가 탁자를 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어디서 싸가지 없이 어른이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이게 아주 집안 교육을 발로 받았나? 수아가 민재의 어깨를 마구 흔들며 외쳤습니다. 오빠, 뭐해? 오빠네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이러시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거야? 제발 뭐라도 말 좀 해봐.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재 엄마가 수아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눈깔 치켜뜨는 것 좀 봐. 어미가 저 모양이니까 딸년도 근본 없이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들지. 너 당장 내 아들한테서 안 떨어져?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그 더러운 입 당장 다물지 못해. 민재 엄마가 의자를 뒤로 밀며 마주 일어났습니다. 어머머, 이것 봐. 식모살이 하던 버릇 나오네. 굴러가는 차 한 대도 없는 거지 주제에 어디서 감히 회장님 집안에 빨대를 꽂으려고 기어올라. 제가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물잔을 낚아챘습니다. 제가 물잔을 꽉 쥐고 민재 엄마의 얼굴을 향해 거침없이 물을 뿌렸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민재 엄마의 화려한 화장을 적셨습니다. 민재 엄마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꺄악, 내 얼굴. 이 미친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네 집 귀한 얼굴에 물을 뿌려. 제가 식탁의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상을 천장 쪽으로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최고급 도자기 그릇들이 허공을 날아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갈비찜과 신선로가 바닥에 쏟아지고 방 안은 엉망진창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민재 엄마를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차도 없고 돈도 없는 흙수저다. 하지만 당신같이 돈밖에 모르는 인간 말종 쓰레기 집안에는 내 금쪽 같은 딸, 억만금을 줘도 절대 안 보내. 민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장모님, 왜 이러십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민재의 가슴팍을 세게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가 내 장모야? 니들 모자가 쌍으로 사람 무시하는데 어디서 능구렁이처럼 장모 타령이야. 민재가 뒤로 주춤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비싼 식당에서 갑자기 상을 엎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엄마 놀라신 거 안 보입니까? 제가 바들바들 떠는 수아의 손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시끄러워. 이 썩어 빠진 결혼, 이 시간부로 다 끝이야. 파혼이다. 제가 방바닥에 주저앉은 민재 엄마를 향해 침을 뱉듯 쏘아붙였습니다. 그놈의 잘난 돈, 그 천박한 돈지랄은 너희 모자끼리 평생 껴안고 살아라. 퇴! 제가 울고 있는 수아를 끌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민재 엄마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식당 직원의 시선을 무시하고 앞만 보며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수아는 좁은 방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제가 수아의 떨리는 어깨를 두 팔로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수아가 제 가슴에 파고들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엉엉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제가 수아의 등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애미가 가난해서, 애미가 돈이 없어서 우리 딸 험한 꼴 보게 한 거지 다 내 죄다. 수아가 고개를 거칠게 저으며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눈물 젖은 뺨에 비비적거렸습니다. 아니야. 엄마 손이 왜 부끄러워. 나 먹여 살리느라 불에 대고 칼에 베인 영광의 훈장인데.
난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 제가 수아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아를 지키기 위해 상을 엎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바위가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백반집 문을 열고 주방불을 켰습니다. 장사 준비를 하느라 도마 위에서 물을 채 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민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 상스러운 짓거리는 뭡니까? 장사하는 구멍가게 노인네가 제정신입니까? 제가 썰던 물을 내려놓고 식칼을 든 채 주방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을 봤나? 여기가 어디라고 그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고 행패야. 민재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만 했지. 상을 엎어요? 제가 어금니를 꽉 깨물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민재가 식당의 낡은 벽지를 훑어보며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다 쓰러져가는 밥집 꼬라지 좀 보세요. 수아가 저희 회장님 집안이랑 급이 한참 안 맞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민재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놈의 급 타령? 그렇게 급이 중요하면 돈다발 싸들고 너네 집안 수준에 맞는 졸부집 딸내미나 찾아가. 내 딸한테 질척거리지 말고. 민재가 주먹을 쥐고 낡은 탁자를 발로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탁자 위의 수저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시발 진짜. 어머니가 미친 사람처럼 상을 엎는 바람에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보신 우리 엄마가 응급실까지 실려가신 거 아냐고요. 제가 코웃음을 치며 맞받아쳤습니다. 아이고, 내 엄마 귀한 화장 지워진 것만 중요하고 내 금쪽 같은 딸내미 가슴에 칼로 대못 박은 건 아무렇지도 않냐? 민재가 이죽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진짜 말 안 통하네. 이래서 가방끈 짧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자격지심에 찌들어서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쯧쯧. 제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쳐 죽일 놈아. 너 방금 내 앞에서 뭐라고 씨부렸어.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민재가 목소리를 쫙 깔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수아한테 전하십시오. 당장 어머니가 우리 집 앞으로 와서 우리 엄마 발밑에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 이번 일 용서해 주겠다고요. 제가 눈을 부릅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누가 누굴 용서해? 이런 개수작 부리지 마.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싱크대 밑에 있던 굵은 소금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소금을 듬뿍 움켜쥐고 민재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민재의 정장과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민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눈. 아, 따가워. 제가 남은 소금을 마저 허공에 흩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에잇, 재수 없는 놈. 아침부터 재수옴 붙었네. 소금이나 처맞고 당장 내 식당에서 썩 나가라 이놈아. 민재가 머리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며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씨 무식한 노인네가 진짜. 이러니까 평생 찌개 냄새나 풀풀 풍기면서 길바닥에서 괄시받고 벌레처럼 사는 겁니다. 알아들어. 제가 구석에 있던 밀대 걸레를 집어들고 민재의 다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제가 식당 문 쪽으로 민재를 거칠게 몰아붙이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이 도둑놈아. 다시는 내 딸 곁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마.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제가 걸레로 몸을 밀치자
민재가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재가 분한 듯 길바닥에 돌멩이를 걷어찼습니다. 민재가 저를 독사처럼 노려보며 이빨을 빠득빠득 갈았습니다. 이씨 두고 봐. 어디 우리 회장님 집안을 무시하고 강남 바닥에서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이 식당 싹 다 밀어버릴 테니까 두고 보라고. 제가 가게 문을 쾅 닫으며 외쳤습니다. 밀어버리든 말든 마음대로 해, 이 미친놈아. 썩 꺼져. 민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씩씩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문턱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불안감이 스쳤지만 저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식당 앞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안의 밥집 입구에 시커먼 쓰레기 봉투 10여 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가 터져서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파리떼가 사방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건너편 전봇대 아래에 덩치 큰 사내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저를 향해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제가 주먹을 쥐고 사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사내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내 가게 앞에 쓰레기 버렸어. 사내 중 한 명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뱉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아줌마가 무슨 증거로 우리한테 성질을 부려. 제가 사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사내가 제 손을 거칠게 쳐내며 윽박질렀습니다. 가게 문 닫기 싫으면 조용히 치우기나 해. 사내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쓰레기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음식물 찌꺼기에서 흐르는 썩은 물이 제 바지를 적셨습니다. 파리떼가 제 얼굴 주위를 맴돌며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이빨을 꽉 깨물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한참 쓰레기를 치우고 있을 때 노란 조끼를 입은 구청 직원 3명이 다가왔습니다. 직원이 제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썩은 음식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 위생 검열을 나왔습니다. 제가 빗자루를 바닥에 던지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썩은 음식이라니요. 저는 매일 새벽 시장에서 싱싱한 재료만 사옵니다. 직원이 식당 안으로 무작정 신발을 신고 들어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고 찬장을 마구 뒤졌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놓은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막아서며 2 팔을 벌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네요. 시정 명령 내려갈 겁니다. 직원들이 휩쓸고 지나간 주방은 폭탄을 맞은 듯 어지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처럼 단골 손님들이 식당 앞을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가게 앞에 악취와 엉망이 된 주방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한 명이 코를 막으며 돌아섰습니다. 오늘 이 집 밥맛이 영 없겠네. 제가 식당 밖으로 뛰어나가 손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안에는 깨끗하게 치워놨습니다. 손님이 제 손을 뿌리치며 다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텅 빈 식당에 홀로 서서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재 엄마가 시킨 짓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오만한 여자는 제 삶의 터전을 짓밟아 저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묵묵히 걸레를 빨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수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수아를 맞이했습니다. 딸, 밥은 먹었어. 수아가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수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수아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들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 알림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 제가 수아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글이라니 무슨 소리야? 수아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름 없는 누군가가 올린 글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이수아가 돈 많은 남자 집안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꽃뱀인 게 들통나서 파혼당했다. 글 아래에는 수아를 욕하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방바닥에 던지며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헛소리야. 우리 수아가 어떤 애인데. 수아가 제 손목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나를 벌레 보듯이 쳐다봐 나 승진도 막혔어. 제가 숨을 헐떡이며 수아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회사가 왜 너를 승진해서 떨어뜨려? 수아가 고개를 숙이며 바닥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중요한 기획 업무에서도 나보고 빠지래 소문이 안 좋아서 회사 얼굴에 먹칠한다고. 제가 주먹으로 제 가슴팍을 퍽퍽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이게 다 이 못난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상을 엎어서 내 앞길을 망쳤어. 수아가 제 두 팔을 껴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자책하지 마. 엄마는 나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 제가 수아를 품에 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재 집안의 잔인한 보복이 내 딸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우리 모녀를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방 안에는 우리 모녀의 처절한 울음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수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재라는 이름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멀리 밀쳐냈습니다. 제가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제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야, 회사 알림판 글은 잘 봤어. 제가 이를 꽉 깨물고 수아 대신 대답했습니다. 너희 집안에서 꾸민 짓이지. 민재가 목소리를 깔며 빈정거렸습니다. 어머니셨군요. 딸내미가 꽃뱀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주먹을 쥐고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알림판 글 지우지 못해. 민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지우고 싶으면 어머니가 우리 엄마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십시오. 제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왜 내 엄마한테 무릎을 꿇어? 민재가 오만한 목소리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내일까지 안 오면 수아는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될 겁니다. 제가 방바닥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 건드리면 내가 너희 집안 다 부숴버릴 거야. 민재가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차도 없는 아줌마가 무슨 수로 우리 집안을 부숩니까? 기다리겠습니다. 통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수아가 방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아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수아의 양볼을 감싸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울지마.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마. 수아가 두 눈을 꼭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 끈을 허리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겉옷을 걸쳐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 오만한 졸부들이 제 딸을 건드린 이상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앞 골목길에 설치된 방범용 카메라를 떠올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내들의 얼굴과 구청에 가짜 신고를 넣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수화회사 소식방에 글을 올린 사람의 정체도 알아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꽉 움켜쥐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동네 CCTV 위치를 확인하고 파출소를 오가느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식당 셔터를 올렸습니다. 가게 안을 대충 정리하고 밥솥에 쌀을 안칠 때였습니다. 낡은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며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색바랜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희 식당에서 가장 싼 된장찌개를 드시던 오랜 단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소 앉던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된장찌개 드릴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제가 지폐를 다시 할아버지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계산은 이따 다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어제부터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찌개를 쟁반에 받쳐들고 할아버지 탁자로 걸어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쿨럭거리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동공이 풀리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식당 앞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꽉 잡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사가 헐레벌떡 뛰어나와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당장 시술해야 합니다. 제가 낡은 지갑을 꺼내며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무조건 살려만 주십시오. 의사가 제 손을 떼어내며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수아의 일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의사가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사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일반 병실로 옮겨진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쾅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4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남자들 뒤로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다급하게 들어섰습니다. 제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병실에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중년 남자가 저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을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서실장입니다. 제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이 어르신이요. 비서실장이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강도진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라면 전국에 수백 개의 가맹점을 둔 거대 외식기업의 창업주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며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황급히 다가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회장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네. 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겁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강 회장이 제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평생 자네 밥집에서 먹은 된장찌개가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맛이었네. 제가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강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명함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댁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돕겠습니다. 제가 명함을 받아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수안의 밥집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제 이름이 들어간 악의적인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수안의 밥집 여사장이 대기업 회장한테 꼬리쳐서 식당 리모델링비 뜯어냈다. 글의 작성자는 익명이었지만 민재 엄마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손님들은 그 글을 보고 제 식당 앞에서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있을 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재 엄마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가 식당 탁자에 노란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다. 건물주가 이번 달 안으로 방 빼란다. 제가 탁자를 짚고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건물주가 왜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합니까?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습니다. 용역 우두머리가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민재 어머니께서 건물주한테 웃돈을 두둑하게 얹어줬지. 제가 노란 봉투를 구기며 악을 썼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절대로 못 나갑니다. 우두머리가 식당 의자를 발로 걷어차 부수며 협박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곱게 나가라. 다음번엔 식당을 다 때려 부술 테니까. 용역 깡패들이 낄낄거리며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부서진 의자를 끌어안고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내 터전이, 수아를 키워낸 내 보금자리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였습니다. 그때 수아가 헝클어진 머리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아의 한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아가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회사 감사팀에서 나를 횡령 혐의로 조사한데 민재네 회사가 나한테 뒤집어 씌웠어. 제가 수아의 사직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 딸이 왜 도둑 취급을 받아야 해? 우리는 부서진 식당 바닥에 엉켜붙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 거대한 재력과 악의 앞에서 제 평생의 노력은 한낱 휴지 조각 같았습니다. 눈앞이 새카맣게 변하고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제가 주머니 속에 구겨져 있던 강 회장의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제 손가락 사이로 구겨진 명함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주신 명함의 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수안의 밥집 주인입니다.
회장님과 통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잠시 후 강 회장님의 굵직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은인께서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제가 벽을 짚고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아가 억울하게 꽃뱀으로 몰려 감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토로했습니다. 민재 엄마가 제 식당에 용역을 풀어 임대차 계약을 강제 종료시키려 한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수화기 너머로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졸부 집안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군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제가 눈시울을 붉히며 더듬거렸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이 은혜는 평생 갚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틀이 지났을 무렵 식당 앞으로 검은색 대형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강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서둘러 벗고 달려나갔습니다. 강 회장님이 식당 안을 둘러보며 제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자네의 그 정직한 레시피, 우리 회사 신규 브랜드로 만들어보지 않겠나? 제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제 식당 음식을요. 강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한 후원이 아닐세. 자네의 손맛은 충분히 사업적 가치가 있어. 제가 서류에 적힌 수석 메뉴 개발 실장이라는 직함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시장에서 배추나 나르던 사람입니다. 이런 큰 직책은. 강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만든 된장찌개에는 20년의 세월과 땀이 녹아 있어. 나는 그걸 믿네. 저는 미련 없이 낡은 짐들을 챙겼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식당의 미닫이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며 저는 씁쓸함 대신 단단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수아 역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밤을 새워가며 민재가 보냈던 협박 문자와 스토킹 기록을 USB에 담았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 안 당해. 민재네 회사가 우리 협력사들한테 뒷돈 받은 거 다 찾아냈어. 제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딸, 우리 절대 지지 말자. 수아는 다음날 당당하게 회사 감사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감사팀 책상 위에 USB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훑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아가 감사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꽃뱀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민재 사장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같은 시각 강 회장님이 보내준 대형 로펌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제 곁에 섰습니다. 변호사들이 인터넷에 퍼진 헛소문의 IP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동네 맘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올린 주동자가 민재 엄마의 비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제가 자료를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 수준으로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대기업 본사의 으리으리한 R&D 센터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조리복을 입고 최신식 주방에 서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제 주변에 모여들어 제 요리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제가 뚝배기에 된장을 풀며 연구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찌개는 불 조절이 생명입니다. 재료가 익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해요. 제 이름을 건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브랜드 론칭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밤새워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맛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세상의 잣대에 짓눌려 살던 제가 처음으로 주도권을 쥐고 날개를 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아 회사에서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아가 제출한 비리 증거 덕분에 민재네 회사는 감사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히려 회사의 손실을 막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수아가 퇴근길에 회사 로비에서 저를 만나 와락 껴안았습니다. 수아가 펑펑 울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나 누명 벗었어. 회사에서 다시 핵심 프로젝트 팀장 맡으래. 제가 수아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다, 내 새끼. 정말 장하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파놓은 진흙탕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모녀를 둘러싼 거대한 방어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R&D 센터의 통유리창 밖으로 화려한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재 엄마가 저를 향해 던졌던 그 경멸 어린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20년간 밑바닥에서 다져진 정직함과 뚝심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완벽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 1호점이 강남 한복판에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된장찌개와 정갈한 밑반찬들이 손님들의 상에 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매장 밖으로 100m가 넘는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손님들이 빈 그릇을 싹싹 비우며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야, 조미료 맛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집밥 같다. 여기 주방장님이 20년 동안 백반집 하셨던 분이래. 손맛이 장난 아니네. 매출은 연일 신기록을 경신했고 프랜차이즈 가맹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직접 제게 임원 명패를 건네주셨습니다. 제 이름 석자 앞에 수석개발이사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명패를 쓸어 만지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언론과 방송국에서 앞다투어 저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제가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정성까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딸에게 먹일 밥을 짓듯 손님들을 대했을 뿐입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뚝심의 승리, 위대한 어머니의 맛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시장 바닥의 초라한 밥집 아줌마에서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외식업계의 신화로 떠올랐습니다. 수아의 삶도 눈부시게 피어났습니다. 수아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회사 마케팅 부서의 최연소 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우리는 곰팡이가 피던 낡은 단칸방을 떠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은행 대출 하나 없이 오롯이 우리 모녀의 힘으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이사 첫날 넓은 거실 바닥에 누워 수아와 저는 밤새도록 뒹굴며 웃었습니다. 수아가 제 배 위에 머리를 뉘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출세했다. 제가 수아의 이마에 뽀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 버텨준 덕분이야. 내 딸 최고다. 주말이 되자 저는 매장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명의로 새로 뽑은 듬직한 중형 세단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운전석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딸, 오늘은 어디로 드라이브 갈까? 수아가 핸들을 부드럽게 꺾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바다 보러 가자. 맛있는 회도 먹고. 차창 밖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과거 상견례 날 지하철역에서부터 숨을 헐떡이며 걸어갔던 그 비참했던 기억이 시원한 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수아가 휴대폰을 보다가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아가 제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민재네 건설회사 어음 막지 못해서 부도 위기래. 제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사에는 민재네 집안이 무리하게 확장하던 부동산 사업이 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아 자금줄이 말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항해 시위 사진 속에 민재 엄마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허영심의 부푼 풍선은 터지기 마련이지. 수아가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통쾌해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짓밟더니 천벌을 받은 거야. 저는 멀리서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에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저 오만한 졸부들이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더니 결국 그 돈 때문에 목이 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단단한 힘을 가졌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찬란하고 완벽한 안도감이 밀려오는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비치는 제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보안 직원이 난감한 목소리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사님, 어떤 중년 여성분이 이사님을 당장 만나야겠다며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계십니다.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본인이 이사님의 옛 사돈이라며 무조건 들여보내달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자 보안 요원 2명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민재의 엄마가 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강남 고급 식당에서 번쩍이는 명품을 휘감고 있던 그 오만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에 구겨진 코트를 입은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재 엄마가 저를 발견하고 눈을 번뜩이며 다가왔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대기업 이사가 돼? 제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안 직원들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십시오. 민재 엄마가 제 옷소매를 덥석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부도난 거 너도 알지.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면 나한테 보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민재 엄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무슨 보상을 합니까? 민재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상견례장에서 밥상을 엎어서 우리 민재가 충격을 받고 사업을 망친 거야.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억 내놔. 제가 로비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치셨습니까? 5억이라니 정신 차리십시오. 민재 엄마가 눈을 까디집으며 악을 썼습니다. 돈 안 주면 내가 돈 많은 집안 등쳐먹으려다 까여서 파혼당한 꽃뱀이라고 언론에 싹 다 뿌릴 거야. 제가 주먹을 꽉 쥐고 민재 엄마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당신이 입을 열수록 당신네 더러운 밑바닥만 더 드러날 테니까. 제가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민재 엄마의 양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민재 엄마가 질질 끌려가며 도끼 어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 아들 인생 망친 년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날 저녁 퇴근한 수아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한 유명 사이버 레카 유튜버의 자극적인 썸네일이 떠 있었습니다. 대기업 외식 이사의 충격적 두 얼굴, 예비 사돈 재산 노리고 파혼한 사연.
영상에는 민재 엄마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쥐어짜며 제가 예물로 수십억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상견례장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제가 상을 업고 물을 뿌리는 소리만 교묘하게 편집된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천박한 인간들이 기어코 선을 넘네. 다음 날 아침부터 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맹점주들의 항해 전화가 콜센터를 마비시켰습니다. 점주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급기야 이사회에서 저의 해임안을 논의하겠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강 회장님조차 굳은 얼굴로 저를 호출했습니다. 이 이사,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작정입니까? 제가 강 회장님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이틀의 시간만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강 회장님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퇴근길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민재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민재는 술에 취해 눈이 풀려 있었고 한 손에는 날카로운 공구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수아의 차 문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수아, 내 엄마가 돈 안 내놓으면 너 여기서 죽고 나 죽는 거야.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차 안으로 몸을 피하고 황급히 문을 잠갔습니다. 민재가 공구로 차창 유리를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유리창에 금이 가고 수아는 차 안에서 벌벌 떨며 제게 구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민재 오빠가 차를 부수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유리창이 깨지는 파열음과 수아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머릿속 하얀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맨발로 뛰어나가 차를 몰고 미친 듯이 수아의 회사로 달렸습니다. 저들은 제 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 악마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수아의 차 주변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수아에게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수아는 깨진 조수석 창문 쪽에 웅크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아를 품에 꽉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 엄마 왔어. 괜찮아. 수아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경찰들이 반항하는 민재에게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민재가 수갑을 찬 채로 저를 보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너희 모녀 때문이야. 너희가 우리 집안 다 망쳤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제가 손을 번쩍 들어 민재의 뺨을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민재의 고개가 꺾이며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제가 민재의 멱살을 움켜쥐고 낳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집안 망친 건 내 어미의 썩어빠진 주둥이와 내 놈의 천박한 행동 때문이야. 경찰이 저를 말리며 민재를 순찰차로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옆에는 로펌 변호사들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플래시 세례 속에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억측과 거짓 유포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뒤쪽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화면에는 상견례 당일 고급 한정식집 입구와 룸 내부의 원본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음소거가 된 편집본이 아니라 민재 엄마의 막말이 생생하게 녹음된 원본이었습니다. 차도 없는 주제에 무슨 결혼이냐. 급이 안 맞아서 사돈 맺기 창피하다.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나르는 주제에 반듯하게 키우면 얼마나 반듯하게 키웠겠습니까? 기자석에서 일제히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것은 제가 아니라 저 오만한 가해자였습니다. 이어서 화면은 민재 엄마가 고용한 용역들이 제 낡은 식당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아의 회사 게시판에 헛소문을 올렸던 IP 추적 결과표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젯밤 주차장에서 민재가 흉기를 들고 수아의 차를 부수며 협박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장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단상을 짚고 기자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들은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제 딸의 커리어와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어머니로서 저들의 끔찍한 악행을 법과 여론의 심판대에 올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뒤집혔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오만한 졸부 집안의 만행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들끓었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맘카페와 커뮤니티는 민재모자에 대한 욕설과 처벌 촉구글로 도배되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 자료를 바탕으로 즉각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재 엄마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민재 엄마가 경찰서에 끌려가며 얼굴을 가리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기자들이 민재 엄마를 에워싸고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억울한 예비 사돈을 꽃뱀으로 몬 이유가 뭡니까? 협력업체 대금 후려치기와 리베이트 혐의 인정하십니까? 설상가상으로 민재네 회사의 비리 장부가 언론에 폭로되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네 건설사는 그날부로 완전한 부도 처리가 되어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민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회사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 가맹점들은 억울함을 딛고 일어선 저의 서사에 감동한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회사 주가는 상한가를 쳤고 강 회장님은 제게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저는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수의를 입은 민재 엄마를 마주했습니다. 화장기가 지워져 초라하고 늙은 여자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민재 엄마가 유리창에 얼굴을 비비며 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합의 좀 해줘. 우리 민재 감옥에서 빼내야 해. 제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딸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민재 엄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그 안에서 당신이 뱉은 말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십시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구치소 철문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굳은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재 엄마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교사, 무고죄가 경합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재 역시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모자는 법정에서 무릎이 꺾이며 오열했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남은 부동산과 회사 자산은 모두 피해 업체들과 협력사들에게 배상금으로 압류되었습니다. 한때 강남을 휩쓸고 다니며 사람의 급을 나누던 졸부 집안은 사회에서 완벽하게 격리되고 파멸했습니다. 저는 법정 문을 나서며 시원하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님은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저는 외식기업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저는 바쁜 경영활동 속에서도 과거의 저처럼 성실히 일하지만 소외된 자영업자들을 돕는 상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수아는 회사의 핵심 임원으로 승진하여 눈부신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 곁에는 수아의 능력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새로운 연인, 윤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아와 윤호의 양가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로비로 마중 나온 기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대형 세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도심을 지나 고급 호텔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땀 냄새를 풍기며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초라한 제 모습이 유리창에 겹쳐 보였습니다. 제가 옷매무새를 가볍게 다듬고 당당한 걸음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룸문이 열리고 윤호의 부모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윤호의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명성은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따님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호 어머니가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가 어찌나 반듯하고 속이 깊은지 저희가 복덩이를 얻었습니다. 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 수아를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고 소박한 다과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호 어머니가 제 앞으로 따뜻한 작설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과거 제 얼굴에 쏟아지던 얼음물과 제가 뒤엎었던 화려한 밥상이 잠시 뇌리를 스쳤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자 온기가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번졌습니다. 가짜 허영과 돈으로 포장된 거칠에는 결국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직하고 묵묵하게 견뎌온 세월만이 인생의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저는 수아와 함께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납골당 유리문 너머로 남편의 흑백 사진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갓 피어난 하얀 국화 다발을 헌화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아가 남편의 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밝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윤호 오빠랑 결혼해. 엄마가 정말 멋지게 상견례를 이끌어줬어. 제가 수아의 손을 잡고 남편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여보, 나 약속 지켰어.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키워냈어. 납골당 안으로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길게 뻗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사진 속 남편과 마주보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거친 비바람을 맨몸으로 막아내며 쟁취한 이 눈부신 평온 속에서 제 마음속 응어리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납골당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길고 험난한 폭풍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벌레 취급을 받으며 가슴에 피멍이 들었던 날들도 있었지만 결국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과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얄팍한 물질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차가운 잣대나 누군가의 오만한 시선 때문에 상처받고 한없이 작아진 분이 계시다면
절대 고개 숙이지 마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으로 포장한 화려한 빈 껍데기는 작은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견뎌온 세월과 굳은 살 박인 그 거친 손이 훗날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하고 위대한 무기가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요.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저희 모녀에게 찾아온 이 눈부신 평온함처럼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팍팍한 삶 속에도 따뜻하고 찬란한 햇살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